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42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초심화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42강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 강의를 보니까 1시간 20분이나 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한 30분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42강은요. 제목이 십성의 복합작용, 연어를 시간법의 시작인데요. 이게 다음에 진행할 기초완성반을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과정이다 정도로 보면 되고, 또 기초 심화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연어릴시관법이나 이 십성의 복합작용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개념 소개를 좀 해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 개념 소개를 제가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한 페이지에다가.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이 한 페이지에. 이게 딱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버린 건데, 저 어릴 적에 동방불패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동방불패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이 무림 고수가 되기 위한 비급, 무림 고수가 되기 위한 비급을 얻기 위해서 무림의 고수들이 막 죽이고 막 그냥 막 죽이고 뺏고 하는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는 게 동방불패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게 무술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명리계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보면은 명리계에서 명리 비급 찾아다니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명리 비급. 뭔가 이거만 한 줄만, 이거 한 장만 탁 터득하면은 이걸로 내가 명리를 그냥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뭐라고 해서 명리 비급을 찾아 수많은 돈을 쓰고 다니신다는 말이죠, 이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명리 비급 그런 거 없습니다. 명리 비급을 찾아서 수많은 돈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공익적 활동을 하시느라 자기 돈을 나누고 계시는 이런 분이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명리 비급, 내가 보기엔 이게 명리 비급이야. 내가 보기엔 이게 명리 비급. 이게 명리 비급이야. 이 한 페이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사주를 다 풀 수 있어. 십성 조합을. 근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다 알려주면은, 저게 무슨 비급이야. 비급이라는 건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알아야 비급이지. 뭐 이런 것 같은 거. 그 비급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뭐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니야. 이게 비급이야. 이게 비급. 이게 비급이야. 그래서 오늘 연월일시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연월일시관법이라는 것은 우리 김재홍 사부님께서, 스승님께서 이제 사주 공부를 실전에서 이제 많이 하시다가, 이거 어렵게 풀지 말고 요렇게 대입하면은 이렇게 쉽게 답이 탁탁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푸나 해가지고 사주를 연월과 일시로 분류를 해가지고 연월에 있는 십성과 일시에 있는 십성을 서로 대입하는 관계를 보는 게 연월일시관법이에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연월과 일시의 글자가 합을 이룰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성격이 강해서 좀 더 편하게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월일시관법은 이 해석을 하자면은 십성의 복합작용을 우리가 이해한다. 위치에 따른 복합작용이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의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죠. 마지막 장의 페이지를. 이게 이제 기초 완성반이 시작이 되면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주를 풀고 이와 관련돼서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쭉쭉쭉쭉쭉쭉 나열을 해드릴 거다. 사주 하나가 하나의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다 아시겠죠? 사주 하나의 해석이 나오면은 그러면 사주 똑같은 대한민국의 60명은 다 똑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쓰기 나름이다. 쓰기 나름이다. 같은 1톤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그 1톤 차에다가 야채를 파는 사람도 있고 그 1톤 차에다가 소를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1톤 차에다가 뭐 산업 폐기물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인 것이 1톤 차를 몰고 다니면 반드시 이거를 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옛날 시대에 뭐 한 100년 전쯤 옛날 시대에는 정말 직업이래봐야 몇십 개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던 시제의 직업은 정말 산업공상 해가지고 10대 개밖에 안 됐어.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리고 한 번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뭐 사주 볼 필요도 없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대충 다 나와.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공식적인 직업 1만 개, 비공식 직업 3만 개, 합해서 직업이 4만 개야. 근데 지금 이게 한 3년 전 통계인가 그래. 3, 4년 전 통계가 그래. 직업 4만 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직업 중에 3분의 1은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직업 3분의 1이 또 생겨날 것이다. 자동 반복되는 일들은 다 자동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고 없어지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사주가 옛날에 직업 끽해봐야 20개, 30개밖에 안 되던 시절에 해석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요즘에는 이제는 사주로 해석할 수 있는 걸 직업군으로 봐야지 이건 변호사다 이게 아니죠. 뭐 법조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폭넓게 봐야 된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요. 자, 몇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월일시관법을 이해를 하려면 제가 흔히 사주를 풀 때 연월주와 일시주를 이렇게 탁 중간에 거버린단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사주의 작용은 우선 이렇게 봅니다. 사주의 작용은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심리적으로 작용한 것이 차츰차츰 현실화, 물질화 됩니다. 현실화, 물질화 된다. 그러면은 이걸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정관이 있다. 정관이 있다. 그럼 이게 정관이면 반듯한 가치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반듯한 자기관리, 반듯한 가치관. 근데 이게 다소 답답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세상은 이래야 돼.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듯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게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한다라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왕이면 이게 일간하고 정관이 합까지 돼 있으면 그게 더 강력하죠. 그 정관적 성향이 더 강력한다. 그러면 나의 그러한 정관적 성향은 그런 정관적 성향에 부합하는 배우자성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정관적 성향에 부합하는 직장 조직성으로 나타나요. 그러한 직장 조직성으로. 이게 심리가 현실화되죠. 심리는 현실화된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 8글자의 에너지 흐름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연주와 월주는 처음에 심리로 작동하다가 빠르게 현실화, 물질화되고 일주와 시주는 계속해서 심리로 오래 작동을 하다가 인생 중반기와 후반기에 물질화, 현실화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령 어떤 사람이 지금 20대에서 30대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사주에서 대략 이 정도와 요 정도의 구간이 현실화, 물질화 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죠. 20대나 30대는 이 동네가 현실화, 물질화 되어 가고 있고 이 동네의 시주는 아직 물질화될 가능성은 낮고 아직은 심리적 작용으로 차츰 생겨나고 있는 중이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한 60대나 7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떨까? 나이가 60대나 7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이거 다 작동하죠. 이제 다. 그러면 60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석할까? 사주 8글자 다 봐야 되겠죠. 다 작동을 하죠. 하지만 개인적 취사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연주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월간이나 연월주를 쓰지 않고 그냥 일주나 시주의 활동 범위 안에서 나 그냥 나만의 개인적 공간에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아유 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 관심 없어.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냥 이것만 쓰는 거야. 이것만. 또는 이것만 쓰든가. 또는 뭐 이것만 쓰든가. 뭐 이것만 쓰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명리학 기초에서 이런 내용들 나와요. 뭐 이거는 이제 뭐 15년으로 자동으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많이들 배우시죠? 또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많이 이제 옛날에는 다들 환갑 때 죽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80세, 90세까지 사니까 이거를 15년으로 보면 안 되고 뭐 19년, 18년. 아, 그냥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20년. 이렇게 보시는데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대체로 요 동네는 순서 순리적으로 흘러가는데 요 동네 지나갈 때는요. 이거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5년 걸릴 구간을 5년 만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년 걸릴 구간을 30년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보통은 연주와 월주, 특히 월주 발현은 웬만해서 별 차이가 안 나요. 대부분 다 청년기가 되면 월주가 작동을 하고 일주도 이제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시주 작동 시기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뭐 3년 만에 졸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다가 군대 갔다가 데모 좀 해서 감옥 좀 갔다 왔다가 뭐 돈 버느라고 휴학 좀 했다가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데 8년이나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 이게 다 15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요 시주가 보세요. 15년 잡으면 이거 언제 작동할까? 기계적 계산으로 45세에 작동하겠네. 그쵸? 46세 정도에 작동을 하겠네. 근데 대체로 실전사주를 풀어보면은요, 요 시주 작동하는 구간이 평균적으로 40대 중반에 시주가 현실화돼요. 그러면 15년 계산법이 대충 맞죠? 40대 중반들 되게, 이거 또 하나, 인생 바쁘게 살잖아요. 열심히 바쁘게 살면은 이게 빨리 지나가. 이게 빨리 지나가고, 그러면 막 15년이 아니라 뭐 13년, 12년, 10년, 15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 슬로우 시티로 살잖아, 슬로우 살면은 이게 천천히 지나가. 결혼 한 40대 중반에 하고, 뭐 자식은 한 50대 초반에 낳고, 뭐 이러면 이게 이제 되게 천천히 지나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 되게 빨리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이 안 넘어가. 그래서 60 넘어가면 잔치를 했잖아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어. 한 35세, 38세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얼른 18살, 19살에 결혼하고, 뭐 한 35살 정도 되면 벌써 자식이 막 장성하고 뭐 그러잖아. 40대 정도 되면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보잖아. 그렇죠? 일찍 가야 돼. 그래야 뭐 하루살이 인생인데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막 뭐 20살에 누가 결혼을 해. 뭐 15살, 16살에 막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요즘도 현재 지구상에서 되게 미개한 나라들은 좋은 습관, 여자 13살에 시집 보내잖아. 13살에 좋은 습관 가진 나라들. 이게 옛날 관습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거 천천히 흘러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흘러가는 사람도 있다. 가끔 연예인 연기자들 중에 요 동네에 식신상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인 재능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식신상관은 개인적인 재능. 요 동네에 있으면 사회적인 재능, 사회 공통적인 재능이란 뜻이고요. 요 동네에 있는 재능은 사회 공통적인 재능이란 거고, 요 동네에 있으면 사회적 재능이 아니라 개인적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동네에 식상이 있으면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기술 같은 거고, 여기에 있으면 사회와 무관하게 나만 잘하는 거야. 물론 사회하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이 동네의 식신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동네의 식신이. 그러니까 자기 재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배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병헌 씨 같은 경우들이 뭐로 유명하냐면은 연습벌레, 다작 출연, 쉬지 않고 다양한 드라마에 공백기 없이 나타나고 있음. 그게 뭐야? 부지런히 살고 있잖아. 부지런히 연습하고 살아가면 시주가 일찍 작동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네에 세상 좋은 거 다 있잖아. 그럼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인생을 게으르게 살면 시주 작동을 죽을 때나 돼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사주 8글자의 진행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시 공간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 처음엔 심리적으로 작동하고 그 심리는 차츰 물질화된다. 결국 생각은 현실이 된다. 내 마음 씀씀이, 내 성격은 현실이 된다. 그래서 많은 선인들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 너의 성격이 현실이 된다. 너의 마음 씀씀이가 현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자, 다음. 이런 식으로 보죠. 저는 이 사주 8글자의 칸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치 환생을 하려고 딱 환생 대기장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와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이 8칸에다가 이번에 환생하면은 지구별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여기다가 적어보아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런 힌트를 주마. 인생 전반기에 경험하고 싶은 건 여기다 적고 인생 후반기에 경험하고 싶은 건 요 동네에다 적어라. 드러나게 경험하고 싶은 거는 윗줄에다가 적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거는 밑에다 적어라. 그러면 실체적이면서 드러나려면요. 그럼 위아래에다가 다 적어라. 동시에 드러나려면요. 그러면 한 줄에다가 같이 적어라. 따로따로 드러나게 하려면요. 여기서 운영하다가 여기서 실체적으로 작동하게 하라. 그런 식으로 사주를 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주의 에너지는 처음에는
요렇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게임에 한번 비유를 할게요. 그 레벨제 게임, 이렇게 레벨업, 그래서 뭐 쪼랩, 말랩, 뭐 이런 거, 그 뭐 롤 게임, 뭐 롤플레잉 게임이나 다양한 인터넷 게임들이나 현실 그 컴퓨터 게임들은요, 그 보통 레벨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쪼랩으로 이제 게임 캐릭터를 정해가지고 딱 게임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 레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가 내 레벨이 올라가면은 점차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 처음에는 롤플레잉 게임 하는데 칼 한 자루 들고 몬스터를 이렇게 죽이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레벨이 높아가면은 무슨 마법의 방패 획득, 뭐 갑자기 뭐 마법의 물약, 뭐 무슨 주문, 막 이런 능력을 막 쓰기 시작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재능이 여러 개가 섞이면 마법의 물약과 마법의 방패를 동시에 쓰면은 무슨 작동, 뭐 이런 식으로 재능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의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요 동네가 작동을 하다가 이제 슬슬 요쯤 가기 시작하면 복합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합작용. 이거 다 쓰면 복합작용이 나요. 복합작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성을 배울 때 처음에는 십성 하나만 가지고 배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십성을 같이 쓸 때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냥 그런 거죠. 관성하고 재성이 같이 있으면 재성적 시장을 통해서 관성의 명예성이 살아난다. 재관이 같이 있으면 그런 거고.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은 재성이 인성을 활용시켜준다. 근데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런 형태로 각각의 십성 옆에 뭐가 붙었나. 거리가 멀들어도 합돼 있는가. 한 간지의 위아래에 뭐가 붙었는가를 보면서 십성의 복합작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게 되면은 사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힌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사주에서는 연주와 월주를 사회적 인자로 보고요. 일주와 시주를 개인성의 인자로 봅니다. 다음, 연주와 월주를 인생 전반부에 주로 작동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자로 보고 일주와 시주를 인생 중반부나 후반부에 주로 경험하거나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 시주는 내 인생 후반부의 최종 파이널 미션이나 파이널 목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고 제가 가끔 비유를 할 때 인생을 릴레이 경기, 4명의 주자가 달려가는 릴레이 경기 바톤을 들고 첫 번째 주자가 뛰고 두 번째 주자가 바톤 이어받아서 뛰고 세 번째 주자가 뛰고 네 번째 주자가 뛰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가끔씩은 미니 시리즈 4부작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미니 시리즈 4부작. 이 영어 원국만 가지고 해석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또 대운이라는 인자에 세운이라는 인자가 더 들어오면서 되게 복합적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 동네에 사회 전반부 인자에 식재가 있다. 제가 글씨를 좀 많이 못 쓰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글씨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 자, 인생 전반부에 식재가 있으면은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재물 경제 활동에 활용하라 같은 거죠. 그리고 보통은 식재 활동은 현장 체험, 능동적 현장 체험으로 많이 발현되고 관인은 수동적 체험으로 보통 많이 작동을 합니다. 관인 같은 경우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생 전반부에 나의 재능을 찾아서 그거를 재물 경제 활동, 실적이나 성과를 내는 활동으로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뒤에도 식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인생 전반부에 하던 일, 인생 후반부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적 식재적 활동이 개인적 식재적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태어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시장 상인이야.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서 시장 일을 했어. 인생 후반부도 스케일이 좀 달라질 뿐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장사꾼으로 시작하여 장사꾼으로 끝나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너가 인생 전반부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미래의 너의 직업 활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세상 좋은 글자가 여기 있다. 만약에 세상 좋은 글자. 외국 나가서 돈벌이를 하면 그 돈벌이를 내 개인적 영역에 내 돈벌이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같은 글자 중복될 때 이 명리를 진짜 나쁜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병존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글자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일단 무조건 쇠뇌를 시켜. 뭐라고 쇠뇌를 시켜? 나쁘다. 병존 나쁘다. 뭐 신신병존, 갑갑병존, 뭐 을을병존, 뭐 병병편존. 그러면 좋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인터넷 뒤져보면 나쁜 얘기들만 줄줄 나와. 인터넷의 특성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인터넷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정보의 쓰레기이기도 한데 문제는 인터넷에서는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가짜를 따지지 않고 화제성, 흥미성을 우선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에 좋은 얘기 쓰면은 말이 안 퍼져요. 나쁜 얘기 쓰면은 사람들이 겁먹고 와서 조회수 겁나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 같은 정보들은 매 양산이 돼.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나한테 사주를 보러 오셨는데 자식 사주를 딱 봤는데 천간에 신신병존이 있어. 매울신자가 두 개가 딱딱 모여서. 그분이 명리를 조금 배우셨는데 다짜고짜 천간에 신금이 두 개 있으면 나쁘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같은 글자 두 개 있으면 나쁘면 나같이 간목 두 개 있는 인간은 벌써 뒤졌어야지 그러면. 이런 거라고. 이 현대 명리학계의 기틀을 만든 설하고 선생님 봐. 천간에 병 세 개야. 병. 그러면 뭐 벌써 뒤져야지. 그분이 어떻게 명리학계에서 이름을 날리시는 분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 두 개 있으면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얘기가 이게 아니고 천간에 비슷한 글자 두 개 있으면요 전이 된다. 전이 된다. 특히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 인목 있는데 여기에 인목 있어 봐.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경금일주라서 이게 막 경인인데 인목 있어 봐. 그러면 사회적 인목적 재물활동이 나의 개인적 재물활동으로 전이 된다잖아. 그러면 청년기에 내가 어떤 직업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바로 내 일이 될 것이다가 되는 거죠. 이게 경인일주가 그렇게 있으면. 그럼 만약에 여기 인목인데 여기 신묘, 여기 묘다. 인목이 묘가 됐어. 그러면 그대로 가져온 거야?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갖고 와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잖아. 그러면 뭐야? 부모가 하던 옛날 다방 갖고 와가지고는 스타벅스로 만들다 같은 거고 부모가 하던 전자오락실 갖고 와서 PC방 만든 거잖아. 그러면 뭐 부모가 하던 무슨 농작물 갖고 와서는 무슨 저기 뭐 최첨단 무슨 팜 이런 거 뭐 공장형 무슨 최첨단 공장형 이런 것도 만든 거다. 전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 동네에 좋은 거 있는데 여기 간목 인목이야. 여기에 인목 있고 여기 인목 있어. 그럼 뭐야?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해보고 나서 그걸 우리 동네로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자잖아. 그럼 이 사주가 외국 나가서 무슨 훌륭한 재물활동을 참여를 하면 그거 우리 동네에 갖고 오는 한양 가서 무슨 일을 배우더니 우리 마을에다가 그거 차렸네. 자기 가게로 그거 차렸네. 그러면서 거래를 하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에너지가 개인적 에너지로 변화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나 특이성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사회적 인자와 개인적 인자가 합으로 연결될 경우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그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부루마블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부루마블. 여러분 어릴 때 다 한 번씩 해보죠. 부루마블 게임. 부루마블 게임 보드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내 말과 네 말이 이렇게 막 칸을 따라가는데 어떤 칸에 가면은 이쪽 칸에 가면은 다이렉트로 여기로 가시오 같은 거 이게 합 걸린 거예요. 요 칸하고 요 칸이 합이 걸린 거야. 그래서 요 칸을 잡게 되면 요 칸으로 자동으로 갈 수 있어. 요 칸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에 들어가면 그 학과에서 100% 취업을 보장하고 있는데 한국항공로켓우주과학센터에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 다이렉트로 취업하게 해준다. 뭐 카이스트나 무슨 포항공대에 무슨 학과를 딱 갔더니 이과의 특전 한국항공기술 무슨 센터에 전원 취업시켜줄 수 있으면 이게 합된 거잖아. 합된 거. 이게 합된 거예요. 합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합돼 있어. 그럼 이제 십성을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월지가 일지로
자동 연결되다. 또는 이게 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CG로. 자동 연결되다 같은 거죠. 가령 이 동네가 시기야. 그다음 이 동네가 재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청년기에 어떤 재주와 재능과 전문성을 가졌더니 그것이 나의 개인적 재물로 연결되다. 그러면 너만의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전문성을 가지면 그것이 너의 평생 재물줄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겠죠.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시기인데 이 동네가 관으로 만약에 연결했다. 근데 이게 합 걸렸다. 그러면 재주 가지고 유명해지다. 재주 가지고 조직 세우다. 재주 가지고 내 조직 만들다. 재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유명 인사 되다. 보통 이렇게 개인적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어떤 소리를 많이 듣냐면은 아무개 분야에서 유명하신 명성을 쌓으신 아무개님을 모시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관으로, 개인적 관으로 연결될 수 있죠. 이런 재주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재성인데 만약에 여기가 인성으로 걸려 있어. 이거 합이 안 될 것 같은데 가끔 보면 합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삼합, 방합, 육합, 반합. 이게 이제 메이저 합이고 그 다음에 비공식 합, 암합, 우합. 비공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연결된, 뒷구멍으로도 연결된다는 소리야. 재성이 인성으로 연결되면은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재성은 경제활동, 내 소유, 뭔가 관리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청년기에 했던 경제활동이 나의 개인적 노하우로 승화된다. 그럼 이 사주는 이 인성이 재성하고 맞닿아 있는데 합까지 걸려 있으면은 돈 버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돈 버는 것에 대한 노하우. 그러니까 아무개가 카지노에서 막 무슨 막 뭘 해가지고 카지노에서 돈을 엄청 땄어.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야? 카지노에서 돈 따는 방법. 그 노하우잖아. 내 인성이잖아. 내 노하우라고 그게. 그리고 돈에 대한 아이디어, 돈에 대한 노하우. 돈에 대한 노하우야. 그냥 여기가 인성이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정말 비겁이어봐.